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김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46페이지 재무제표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검토 용역비가 매년 2천만 원씩 세워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정 과정에 대한 부분을 방식과 그래서 지금 매년 이 위탁을 용역을 받는 업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용역은 이제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3년은 서울에 있는 발음회계법인에서 했고 24년 5년은 역시 서울에 있는 정명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한 31개 시군 중에서 한 26개 이상이 동일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당위성에 대해서 합리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우수해서 계속 그 업체에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으셨던 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경기도 이제 전시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다른 업체를 이제 이용하는 업체가 이제 아주 적은 시군에서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세월 행정 프로그램이라는 전산을 이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업체가 아니라 신규 업체가 했을 때는 좀 그 결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아마 대부분의 시군에서 단연간 해오던 같은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전역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과연 더 잘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편리성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2천만 원이니까 수의계약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본 의원은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잘 알고 있으면 봐줄 수 있는 범위도 너무 많다라고 보면 너무 제가 많이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해야 된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신규 새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기는 너무 어렵고 기존에 그 세월을 잘 아는 사람들만이 하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제표를 맡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객관성 있게 평택시 재무제표를 잘 볼 수 있는 업체가 논점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벗어나신 대답을 하셨고 그 중심에서 벗어난 업체가 편리성 때문에 계속하고 있고 2년을 계속한다라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도전 정신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의견서를 다뤄줘야지. 했던 데들은요 이미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 툴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상업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평택시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구의 대부분이 한다면 이미 그 사람들 거기에 맞는 포맷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평택 시민들이 바라보는 제대로 된 재무제표 검토가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올바른 지적사항들은 반영을 하시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한 전제 조건 하에 예산안을 보는 게 시의원님들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들이 관행적으로 그냥 간다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서툴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잖아요. 보는 의원님들마다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접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행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재무제표 검토 용역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방법론적인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149페이지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약 사업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약 사업,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약 사업이 단가 산출이 다 달라요. 다르는데 2025년부터 2027년도가 단가 산정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6년도까지가 높았고 그다음 2026년도는 2025년도에서 보다는 약간 상승이 됐고 컬러 복합기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쓰다 보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급형을 필요하기보다는 중간 정도 크기에서 사무실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사업 분석을 했거든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 이 금액이나 대수나 이런 사업 현황을 보고 저처럼 이렇게 유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잘 된 자료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그 어느 것도 유추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다. 그게 성인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성과 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 자, 그러면 2026년부터 2028년도까지 계약 상황에서 금액은 그 2024년도 계약한 금액이랑 같아요.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나지만 변동폭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월 단위 단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한 6억 원 이상 되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3개 정도 이상 업체들의 이제 그 견적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해마다 최저가 기준으로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금액 변동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데 2024년도에 특히 이렇게 입찰 단가가 최저 금액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2025년도에는 이렇게 낮았는데 그 해에 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2024년도 제가 정확한 사항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3개 이상 업체한테 이런 100대 전후의 그 복합기나 프린트기의 컬러, 흑백 이런 장수에 대해서 이제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해에는 각 업체들이 견적을 낸 최저 금액이 아마 이 정도 됐던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관공서에서는 이렇게 비대나 정수기나 복합기나 이런 부분들이 렌탈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당 단가가 적더라도 전체 금액으로는 많은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우리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해년마다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24년하고 25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2026년도에는 지금 이제 이게 추정이죠? 했습니까? 내년 거? 아직 안 했죠? 지금 계약 진행 중으로. 진행 중입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서 지방행정정보망 구내외선 설치가 2,500만 원 있습니다. 공사량 감소라고 했는데 어떤 공사량이 감소가 됐는지 보통 이게 시청 읍면동 출장소에 외부 사무실을 얻어나갈 때 이게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추가로 나가는 부서가 미래전략과에서가 있고 그 다음은 뭐 추경으로 들어올 거라 안 잡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올해는 그 외부에 그 사무실 임대를 해가지고 정보통신망 설치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시설비를 계상을 했었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사무실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이제 추측으로 그 사무실 나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을지훈련장이라든지 뭐 사무실 소소하게 이전 같은 거로 인해서 이제 네트워크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개선하였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는 소통이 안 된 겁니까? 미래전략과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자료에 올라왔던데 근데 그 사무실 정도는 포함을 했을 겁니다. 어디에? 2,500만 원. 원에? 네네네. 그러면 보통 한 번 나갈 때 얼마인지 여기다 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사무실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네네. 지금 이게 몇 건의 이 금액인지 모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사무실 평수라든지 이제 팀이 어느 정도 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보통신 표준품 세면에서 이 견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좀 자세하게 표시는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필요하시면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네네. 괄호치고 나가는 그 과 정도는 여기다 써주셔야죠. 아니면 몇 개 예정이라든지 이거 지금 추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추상이면은 그 한 번 나갈 때 어느 정도 이 정보통신망 네트워크가 예산이 수반되는지는 뭐 다 다르지만 규모에 따라서 아 근데 그런 부분을 써줘야지만 2,500만 원이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보는데 이 자료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거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과장님한테 일일이 다 질문하면 이거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무실 그 기업투자가랑 반도체 AI과 신설에 대한 그 네트워크 공사가 한 1,000만 원 정도 가량 들었습니다. 두 개 부서에. 두 개 부서에. 네네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을지훈련장도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올해 비용 들었습니다. 그럼 1,500인데 1,000만 원은요? 예상치예요? 네네네. 그럼 추가- 1,000만 원은 예산 심사할 때 삭감을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거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무실 신설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사무실 내에서 이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전은 어디가 또 합니까? 올해 이전은 저희가 그 시설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커봐요. 저희가 그때 부서에서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서 이전이 그때그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부서 내 이전을 말씀드립니다. 부서 내 이전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번 있는지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항목별로 나눠져서 이거 다 합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그 정보통신만 네트워크 장비뿐만이 아니라 구내 설치 뭐 회선 요금,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전체 들어가는 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42억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네네. 그럼 그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자료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어요. 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좀 감액이 되고 조금 고품질의 사용을 줄이고 중간 품질로 다 전환을 하면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충분하게 녹여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너무 세부적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낸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부터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성 민원 피해 업무 민원 업무 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원 신청자가 감소했는데 자, 지금 이제 악성 민원인들이 계속 생겨서 공무원증 녹음기는 지금 이제 1,765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네. 민원은 많이 생겨서 녹음기는 증액이 됐고 민원인 피해 그 근로자 의료비 지원 예산액은 3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행정 서비스 현장 고객 불편 사항 보상은 50만 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문화상품권 구입을 해서 자, 요 세 개를 세 개 중에서 요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원 업무 근로자 의료비 지원은 2024년에는 그 실제 그 의료비를 지급한 그 내역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70만 2천 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는 지금 5만 2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좀 조정을 해서 의료비를 조정을 한 거고요. 그 5만 2천 원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청구한 게 네. 5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비 지원 이거 100만 원씩 2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는 지금 이제 3명이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올해는 1명이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 따져서 한 2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3명이 얼마를 지원을 해줬다고요? 저는 2024년에는 3명에 70만 2천 원이 지원이 70만 됐습니다. 2천 원이라고 했고 네. 올해는 5만 2천 원을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평균치가 100만 아니, 원이 인원을 이제 평균치를 한 거고 네. 저희가 일회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수를 한 2명 정도로 생각을 해서 2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최대치로 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잡을 게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많고 적은 게 떠나서요. 이런 식으로 예산해서 올리시면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최대가 이제 100만 원까지 한 명당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는 그 발생한 것보다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번에 좀 축소를 한 사항입니다. 100만 원 나간 적이 있었어요? 이 조례가 21년 12월에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20만 원을 세웠어. 1인당 2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도 20만 원이었는데 23년 6월에 그 조례가 개정돼서 1인당 1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의료비 지원이 발생을 했어도 그 실비로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짜서 들어오셔야죠.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 부분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최대치가 100만 원이라 해도 100만 원을 실비 청구하는 직원은 없고요. 네. 그 단지 이제 그 금액 액수는 뭐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뭐 이 작년도 같은 경우도 뭐 3명이 했는데도 70만 원 정도 안팎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뭐 30만 원 1인당 3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명을 한다 해도 100만 원 안팎에서 사실은 될 수 있는데 좀 가대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요. 50만 원 해서 4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추계를 예산 추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냥 최대치가 100만 원이라 100만 원 2명 이러면 분명히 2024년도 2025년도 거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평균치가 100만 원이라는데 70만 5천 원하고 5만 2천 원하고 평균치가 어떻게 100만 원이 됩니까? 그럼 조례에 상한액이 100만 원이라 1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걸 잡을 때 조금 더 직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하셨으면 30만 원씩 10명 해서 300만 원을 잡아서 올리시든지 예산 추계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객 불편사항 보상 문화상품권 구입해가지고 10만 원씩 50매를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고객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그 지연 처리 민원인에 대해서 그 상품권 10,000원씩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사항인데요. 2025년 11월까지 16명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상품권 100매 구매한 후에 현재 이제 16매가 잔여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추가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 사항으로 올라옵니까? 저희 불만보다는 민원 처리 그 지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지연 일수를 다 해서 지연이 많은 건수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 건수가 계속 발생되는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많이 독촉을 하고 해서 이제 줄어들곤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늦는 거는 저희가 이제 대상이 안 되고, 보통 이렇게 저희가 뽑아 보면 한 3, 4일 이렇게 늦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지원은 아까 네. 물어봤잖아요. 대상 빈도수가 늘어나냐고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빈도수는 뭐 매년 비슷합니다. 한 20건에서 조금 22건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요? 매년 같은 건수라고 하면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평택 아까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친절 서비스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24년도에 3년 연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20에서 22건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지연 처리가 뭐 이제 뭐 일주일 이상 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좀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소하게 며칠 늦는 거지 뭐 길게 일주일 이상 늦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독촉을 합니다. 늦으면은.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독촉을 하고 처리 기간 지났을 때도 물론 하지만, 근데 이제 담당자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생기는 경우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요? 그냥 하는 업무에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우수기관 선정에 분명히 이것도 기준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뭐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성과지표 같은 거를 조금 담으시려고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틀 전에 민원 그 예고장을 보내고 하루 지나면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그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그 민원을 많이 단축한 직원들한테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포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포상금 항목에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네. 음, 가지고 그 세월 민원하고 네. 국민신문고 민원을 나눠서 그 분기별로 단축 일수가 많은 직원하고 부서별로 그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주고 있어요? 지금 최우수는 30만 원, 30. 네, 우수 20, 장려 10만 원. 그리고 직원은 부서는 그렇고요. 직원은 최우수 25만 원, 우수 15만 원, 장려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이제 국민신문고 분야는 부서는 최우수 30, 우수 20, 장려 10 똑같고 직원도 똑같이 최우수 25, 우수 15, 장려 10만 원.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창장도 주고 그 간부회의 때 오라 그래서 이게 격려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계속 요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덕면에 지금 그 통합 민원 발급기가 요번에 800만 원으로 한 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현덕면 같은 경우에 약 한 8,500명 정도 네. 인구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면서 이게 못 쫓아가서 지금 놓는 거죠? 네, 하향지구 인구 증가에 따라서 네. 네, 추가 주민으로 담당 인력 증원에 따라서 한 대를 추가한 겁니다. 이 민원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통합민원기 발급에 대한 민원이요.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내년에 이게 설치가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요청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하향지구가 뭐 입주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제 그 선제적으로 설치. 제가 질문하는 게 과장님한테 엄청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동문서답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질의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자, 지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현덕 같은 경우에는 인구 분포도를 제가 쭉 조사를 했는데 중장년이 굉장히 많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그럼 무인 발급기 같은 경우에 뭐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쓰지 않은 분들은 하면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뒤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더 부담스럽고 이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읍면동에 가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가면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있어도 번호표 뽑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팀장님들이 앞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팀장님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나와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무인 발급기에서 발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무인 발급기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처음 들어가는 거니만큼 조금 더 세심하게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4페이지 영상 반출 시스템 AI 마스킹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스킹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 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지금 이제 방범용 CCTV 저장 영상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이 정보 공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거 할 때 이렇게 본인 나온 거 외에 그 주위 다른 타인들에 대해서는 마스킹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담당 직원이 혼자서 수작업으로 그걸 다 마스킹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정보 공개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뭐 업무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마스킹 작업을 AI로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스킹 작용을 하느라고 1인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AI가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작업량이 준다고 보십니까? 그 1인이 하시는 일이? 그 영상 반출에 소요되는 그 작업에서 한 50% 정도 작업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줄어들면 이분은 그럼 다른 대체하는 또 작업을 다른 일을 하십니까? 요거는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현재도 아니죠. 네, 소장님. 네네.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실 때는요. 예상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거를 예산을 투입을 하면 이 인력이 하루에 몇 건을 하던 거를 몇 건으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것만큼 다음에 몇 년 뒤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 투입 대비 인력이 어느 정도가 필요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셔야지 예산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해보고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더 검토를 해서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사업들이 지금 계속 AI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AI 마스킹 작업뿐만이 아니라 AI를 투입이 되면 그 투입된 예산만큼 현재 하고 있는 인원들이 어떤 일을 보충으로 얼마를 할 수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 인력비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얼마가 나타납니다라는 설명을 자료에는 안 담더라도 해주셔야죠. 그래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보충으로 작성해서 이게 제가 이 사업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는 신규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행정적으로 1년이나 용역비 외주 부분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 예산 투입되면서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가지고 50% 삭감된다라는 거는 AI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이 된 거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들은 얘기고 여기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죠. 예산 심사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항목별로 다 하면 너무 많고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 개씩만 뽑아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도 자료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오류됐던 부분들,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하셔야 됩니다.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인 단속기 내구연한이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평택시의 무인 단속기가 전체 몇 개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748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인 단속기가 지금 이제 버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그 차이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는 것도 간단하고 설치도 보통 이제 가로등이나 신호등 위에 부착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2,5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잡혀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외에 더 일반 그 CCTV 단속형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4천만 원, 2,500만 원인데 설치에 대한 그 비용이 줄어들어서 2,500입니까? 기기의 그 역할이 단순해서 2,500만 원이고 4천만 원입니까? 들어가는 카메라의 뭐 화질이나 그런 그 배쯤으로 이제 당길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좀 4천만 원이라고. 지금 국가- 단속 똑같은 단속을 하는데 네. 버스하고 그냥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 기둥을 세우고 하는 거하고 그냥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도 좀 많고요. 대부분 버스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때문에 전용 차로 위반이나 속도 위반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하는 기준이 굉장히 좀 간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화소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4천만 원하고 2,5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2,500을 제가 못 찾아서 좀 봤는데 요거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 CCTV 설치 노후 설비 교체에 대한 건데 이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단속용 CCTV 같은 경우는 폴대부터 해서 뭐 고정형 카메라가 4대가 들어가고 회전형 카메라가 1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비용이 평균 4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이건 대당 4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버스 전용 차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이 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보다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는 자,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평택시 그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4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버스 전용 차선처럼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한 케이스는 없었습니까? 그런 케이스에는 그러면은 일반 그 고정형 주정차 단속도 2,500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잡았지만 실제로 설비를 할 때는 현장 여건에 따라 금액은 조금씩 조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요. 지금 어디에 필요한지는 우선은 대략적인 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5개소 신규 그 설치가 올라온 거예요. 이 신규 설치에는 가로등이나 신호등에 부착하는 게 한 개도 없는 겁니까? 그런 거를 구분을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 전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요구해서 들어온 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주를 세우지 않으면 CCTV 설치의 금액이 낮습니다. 그런데 다 지주를 세우는 것처럼 4천만 원씩 해서 들어와요, 대당.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노후 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 지금 155개면 이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로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고 민원이 있을 때 이전을 하는데 평택에 1년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 기준치는 1년에 몇 개씩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노후 장비 교체를 지금 150개소를 했고요. 이전 설치를 5개소로. 그 왜 구분을 안 하십니까? 네, 이건 저희가 세세하게 구분을 못해서. 지금 자료 지금 전체 그래요. 이러면 정확하게 의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뭐가 맞는지를 보고 예산안 심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정령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지주를 세우는 게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등이나 가로등에 부착하는 거는 그만큼 안 들어가요. 버스가 화소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장착하는데 들은 비용이 떨어져서 2,500만 원으로 본인은 알고는 있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존에 있던 CCTV 모든 CCTV 예산을 올릴 때는 다 4천만 원을 올리는지, 그리고 노후 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나 어떤 시의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1년에 몇 개라고 정해서 올라가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으세요. 보통 우리 시는 지금 750개 정도 가까이 CCTV를 갖고 있지만 1년에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거는 몇 개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예산을 갖고 범위 안에서 쓰고, 목 변경이 가능한 거는 이 남는 예산에서 투입해서 목 변경으로 쓰는 부분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전 설치는 지금 도로 상황이나 주민 민원에 있어서 이전 설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아까 5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150개 정도는 노후 장비 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평택시는 노후 장비 교체가 1년에 150건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네,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하진 않고요. 책정을 하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책정을 하고 하셔야죠.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비슷한 것들이 정보통신과도 선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있고 지금 종합관제사업소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과를 한 사업소 한 과를 똑같은 얘기를 하기 뭐해가지고 제가 아까 정보통신은 그 정도만 했고 저 종합관제사업소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서 올리시면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4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 방지 시설 설치 및 노면 도색에 대해서 같은 예산이 지금 이제 조금 있는데 현재 관리를 몇 개를 하고 계세요? 방지 그리고- 시설 말씀하시는 네네. 걸까요? 그리고 매년 몇 개씩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이제 24년도 12월까지 풀로 한 게 수량이 2,7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주차 네네. 방지 시설 방지 설치한 게 시설이요. 예, 2,750개. 2,750개.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5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또 파손되고 이러는 경우 교체로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 시설이 내년에 140개소면 이거 상반기 것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1년 계획이에요? 1년 계획입니다. 25년도에 몇 개 하셨다고요? 1,950개입니다. 1년에 그 올해는 1,950개인데 내년에는 140개예요. 맞습니까? 계속 이거는 계속 여기 산출 내역엔 개소로 표기를 한 거고요. 네. 올해 지금 150개소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150개소요. 네네. 그럼 평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신도시가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평균치로 몇 개를 25년도에는 잡았는데 150개소를 하신 거고 2026년도에는 140개소만 하면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 예산 상황에 맞춰서
금액을 소장님.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예산 상황에 맞추셨으면 2026년도에는 200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에 맞춰서 140개를 했고 예산이 좋아지면 하반기에 60개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140개만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140개소를 이제 목표로 목표로 했었는데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0개가 늘어난 겁니까? 네. 그래서 150개를 한 예, 거예요. 예. 그럼 내년에도 140개에서 한 뭐 10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소화전 주변 그 적색 표시 같은 경우는 왜 매년 이렇게 200개씩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소방서랑 협의를 해서 필요한 구간에 뭐 도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도색이에요? 아니면은 여기 신규인지 아니면은 그 뭐야 기존에 있던 거를 보완을 하는 건지 표기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200개소가 신규예요. 50만 원씩. 이제 신규랑 기존 거 보완이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 하는데 50만 원씩이에요. 네. 노면 도색은 지금 7천만 원입니다. 네, 이거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네.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저희가 필요한 구간에다가 이제 업체에서 뭐 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이게 한 개씩이에요. 예산상. 예산상 이렇게 7천만 원으로 단가 계약해서 구간별로 이렇게 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보통 일식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몇 개 정도 들어가요? 이게 또 개소마다 거리마다 또 차이가 다르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개소로 해서 산출하기에는 단가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근거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예산을 심사를 할까요? 저희가 올해 뭐 시행한 걸 거리별로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 미리 오셔서 예산 설명하신 부서 우리 자치행정 협치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리 오셔서 하셔야지. 끝나고 나서 자료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자료는 여기다 다 못 담으니까 자료를 해갖고 오셔서 설명을 미리 하셨어야죠. 자, 그리고 여기 조금 그 궁금한 게 있는데 견인 중 차량 파송 배상금이 있어요. 네. 이거 보통 저희는 이거를 외주에 안 주고 시가 직접 운영하나요? 네, 주정차 단속할 때 견인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물 배상 보험이 들어있지 않나요? 대물 배상 보험이 들어있을 텐데 어떻게 배상금이 여기 1,000만 원씩 이외에 2천만 원이 매년 잡혀서 올라옵니까? 2025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그러면 올해 아직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똑같이 이것도 아까처럼 그냥 2천만 원 올리신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책정해서 올리는 건데요.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24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통계적으로 낮게 책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더 궁금한 거는 보험을 들었을 텐데 대물배상 보험금이 안 들어 있습니까? 거기서 나가지 않아요? 국장님, 이거 대물배상 보험금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내가 하는 지금 이 그 견인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비쌀 거예요. 네, 특수차다 보험료가 보니까. 비싸면 그 안에 이게 다 구성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엔 지금 그거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없습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보험 처리 보험료 어떻게 납부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견인 차량에 대한 보험 시에서 지급을 할 거 아닙니까? 견인 차량 보험금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보험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는데요. 네. 이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험이 대물 보험이 들면 이거 따로 나갈 일이 없거든요. 이거 왜 잡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냥 잡기 시작을 하니까 오시면서도 계속 잡으신 거죠. 네, 기존에 계속 이제 해오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바로 확인을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나간 게 없으면 이 부분을 2천만 원으로 계속 올리실 부분이 아니에요. 실링에 묶여서 감액될 때는 이런 예산들을 조금 줄이시고 정말 하고 싶은 예산들을 올리셔야죠.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시는 거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예산들 때문에 실링에 깎여가지고 정말 할 예산들을 못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4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보겠습니다. 1980만 원. 55회예요. 월 5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가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시 55회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 진술 과태료 부과 의견 진술을 접수를 하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십니까? 2주에 한 번씩 대부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에 그렇게 해와서 과장님 오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분명히 이거에 대한 성과 지표가 있을 텐데 위원회 개최 횟수에서 심의 결과 처리 속도, 감경, 기각 비율 등이 성과 지표로 지금 매겨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에 대한 성과 지표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성과 지표수에 의해서 55회라는 횟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5회를 다른 지자체에 2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예산 편성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겁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죠. 예산이 많고 적고 10억, 100억,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들이 관행적으로 쭉 계속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55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에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요걸 사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 지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성과 지표에 의해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이게 진짜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뭐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55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의견 진술 심의를 하는데 한 번 할 때 몇 건 정도 합니까? 일주일에? 한 300건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이게 의견 진술이라는 게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이의 제기를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태료 부과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민원이 발생률이 많다 보니까 이의 신청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1회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청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도를 해서 문자 알림도 하고 꾸준히 하는데 그러면은 과태료 위반이 줄고 있습니까? 안 줄고 있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는 좀 감소한 추세인데요. 민원은 그게- 더 늘었어요. 민원도 이제 민원이 뭐
전화로 오는 민원도 있고 시민 뭐 신문고로 오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위반 건수는 줄었는데 민원이 는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그 시민 신문고 제도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서 시민 신문고로 제보하는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그렇게 추세입니다. 설명하시면 안 되죠. 내가 합당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의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위반했으니까 그래 뭐 기분은 나쁘지만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의 신청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건수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죠. 아무래도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주정차 위반인 거를 몰랐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금 홍보하고 있죠. 그렇죠. 주정차 위반하면 예. 저희 그 신청을 하면 홍보를 하고 있죠. 홍보비 얼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 같은 경우에 문자 알림이요? 예. 문자 알림 그 시스템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자 알림을 이용하라고 홍보하는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홍보비를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아까 성과지표를 이야기를 한 게 성과지표에서 이렇게 건수가 많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시가 나오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지금. 주차 위반은 줄고 있는데 민원은 늘고 있어요. 민원이 늘다 보니까 55회를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전엔 몇 건이었는지 본 의원이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럼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찾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올라와서 우리 시가 주차 위반 건수는 주는데 민원이 이의 제기하는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민원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과태료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전자고시서 시행을 우편 요금 절감해가지고 줄었어요. 그럼 이런 예산들을 홍보 예산으로 돌리셔서 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정도를 지금 날리고 있어요. 그렇죠? 2,000개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 안내문 같은 경우는 차량을 방치 차량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차량에다가 부착하는 안내문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한 2,000개 범위 내에서 인쇄를 해서 그 1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방치 차량 안내문 부착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 신고 접수된 게 1,740건이었고요. 이제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1,165건입니다. 방치 차량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뭘 야기가 되고 있죠? 좀 도시 미관도 저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이렇게 차가 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해서 좀 안전에도 우려가 있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방치가 되면 아까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그 장소에서 임의로 이동을 못 하니까 평균 한 3개월 정도를 그 자리에 있고 고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저희가 빨리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 견인하는 데까지 한 50일 정도 잡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치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본 의원이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3개월 걸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서에서. 네. 자 그럼 3개월 동안은 그 차량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그 차주가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차주가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량을 그 처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자진 처리 뭐 안내랑 공고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견인을 해서 견인관리사무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강제 처리에 대한 공고를 또 기간을 4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시는 일단 고덕에서 이제 승용차도 많지만 이륜차가 방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덕의 인부들이 이륜차를 많이 사용을 하다가 거기에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버리고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도로변에도 이륜차들이 많이 서 있었거든요. 네. 저도 지나다니면서 꽤 많은 건수를 봤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 기한 처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미관상의 그 문제도 있고 하는데 조금 더 그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해진 기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어겨서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면 또 시가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폐차를 했는데 나중에 나타나서 내가 소유주다 뭐 이렇게 할 경우 그거에 대한 또 민원이 또 영민원이 생기니까. 네. 근데 그런 민원들도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 본인 차량 소유가 아니고 뭐 회사에 소속된 차량 해서 그 회사랑도 또 얽히고 그래서 한참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방치 차량 처리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사를 해서 뭐 기소가 되고 이렇게 범칙금도 납부하고 그런 게 얽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항의가 심했었는데 나중에 그 회사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분이 지금은 뭐 이렇게 수면으로 민원이 좀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무단 방치 차량 관련 그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떤 기준으로 2,000개를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근사치가 있어서 지금처럼 한 1,740건일 때 2,000개를 맞춰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뭐 100개를 하든 200개를 하든 맥시멈이 2,000개일 때 2,000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 사이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그건지 아니면 방치 차량이 많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 보면서 우리 자치국 걸 보면서 하나 아쉬웠던 거는 미리 와서 설명하는 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볼 때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니까 문제시되는 부분, 관행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그냥 덮어씌우기처럼 자료들을 만드셨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가 이제는 좀 바른 대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에 있어서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정말 잘 만들고 잘 써서 좋은 지표가 나와서 그 지표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